이 시간은 애굽 왕조와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은 BC 3150년경 상하 애굽이 통일된 이후 제1왕조와 2왕조를 거치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마련합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주기, 체계적인 곡물 저장, 발달된 관료 행정은 애굽을 가장 안정적인 식량 공급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훗날 성경 인물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제3왕조 조세르왕 시대에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제4왕조 시대에 거대 피라미드가 건설되며 문명 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애굽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BC 1951년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75세가 되는 BC 1876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약 10년 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기 애굽은 12왕조에 해당하며 중왕국 전성기였습니다. 아브라함 출생 BC 1951년의 산정은 고대 근동의 실존 역사 자료와 연결됩니다. 학계에서 신뢰받는 아수르 연대기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0년으로 확정되어 있고 바벨론 연대기에 따르면 남유다 멸망은 BC 586년입니다. 이 두 고정 연대를 기준으로 유대 왕들의 제위 기간을 역사하면 솔로몬은 BC 970년에 즉위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나 솔로몬 왕 4년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솔로몬 통치 4년이 BC 966년이므로 여기에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후 430년이 지나 율법이 주어졌다 합니다. 율법 수요를 출애굽과 동일한 해로 보면 출애굽 BC 1446년에 430년을 더하면 BC 1876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시점은 BC 1876년이 되며 아브라함이 75세에 언약을 받았으므로 그의 출생연대는 언약받은 BC 1876년에서 75세를 계산하면 BC 195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삭과 야곱의 연대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이삭의 출생은 BC 1851년입니다. 또 이삭은 60세 야곱을 낳았으므로 야곱의 출생은 BC 1791년입니다. 이 시기 애굽 상황은 제2 중간기로 접어들며 중앙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테베를 수도로 한 제13왕조는 여전히 중앙국 시기에 행정관료 체계를 유지했으나 왕권은 불안정했습니다. 나일강 델타의 하애국 제14왕조는 소규모 왕조들로 이들은 제13왕조의 중앙 권력 약화 속에서 형성된 지역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고센 지역은 하애굽 델타에 속했지만 정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제13왕조의 통치 구조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야곱이 BC 1791년에 출생했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 고센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이 애굽 도착은 BC 1661년이 됩니다. 또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었고 풍년 7년, 흉년 2년이 지나 즉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으므로 요셉 출생은 야곱 도착 BC 1661년에 39세를 계산하면 BC 1700년입니다. 이 시기에 애굽 전체는 제13왕조 통치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했지만 중왕국 시절에 구축된 관료 행정과 공물 저장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력하게 작동하던 안정기 왕조였다면 외국인 노예 출신 요셉이 총리로 급부상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13왕조 말기의 애굽은 왕권은 약화되었으나 유능한 인물을 필요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셉은 이 과도기에서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은 제13왕조에서 제17왕조로 이어지는 제2 중간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고 외국계 세력의 유입과 내부 정치 불안이 겹친 시기였습니다. 왕조별로 살펴보면 제13왕조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중앙 통제력이 점차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나일강 델타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14왕조라 불리는 지역 왕조들의 병전 속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이어 제15왕조로 불리는 외국의 식소스 왕조는 애굽 북부 나일강 델타 지역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왕조를 세웁니다. 이로 인해 애굽은 외국인 통치에 대한 깊은 정치 사회적 불안이 형성됩니다. 한편 남부 타이베 지역에서는 본토의 16, 17 왕조가 식소수 왕조에 맞서 저항하는 국지적 왕조로 등장하며 애굽은 장기간 분열과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식소수 세력을 축출하고 애굽을 재통일한 사람이 제18왕조 건국왕 아모세 1세입니다. 아모세 1세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와 국가 재건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노동력 통제와 인구 관리는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바로 이 역사적 길목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앞서 출애굽은 BC 1446년이고 모세 80세에 출애굽했으므로 모세의 출생은 1446 더하기 80 BC 1527년입니다. BC 1527년은 제18왕조가 시작된 직후이며 아모세 1세 통치 말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외국계 식소스 왕조에서 본토계 18왕조로 넘어가는 정치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져졌다고 기록할 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일부 견해는 이 인물을 하트셉스트로 보기도 하지만 하트셉스트의 실질적 통치는 BC 1479년 이후이므로 모세의 출생 BC 1527년과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기로 볼 때 모세를 건져 양육한 인물은 아모세 1세 말기에 왕실 여성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이디왕 아메노테프 1세는 신왕국 체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인구 관리를 제도하고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며 히브리인에 대한 박해를 지속합니다. 3대왕 투트모세 1세는 대원정과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히브리인의 강제 노역은 더욱 확대됩니다. 4대왕 투트모세 2세는 이 노역 체계를 한층 심화시킵니다. 다만 실제 정치적 주도권은 왕비 하트셉스트에게 있었고 하트셉스트는 투트모세 3세와 BC 1479년에서 1458년 공동 통치합니다. 공동 통치가 끝난 뒤 투트모세 3세는 BC 1458년에서 1425년까지 단독 통치하며 애굽을 군사 경제적으로 제국의 최전성기로 이끕니다.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볼 때 연대 계산상 출애굽 사건은 투트모세 3세 통치 말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라고 기록하며 출애굽 직전에 왕의 교체가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점에서 전성기의 안정적인 통치자였던 토트모세 3세를 출애굽의 바로로 단정하기보다는 그의 사망 이후 즉위한 아멘호테프 2세의 즉위 초기로 출애굽을 이해하는 해석이 합리적입니다. 아멘호테프 2세는 즉위 초 권위적이고 과시적인 통치 성향을 보인 왕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성격은 성경이 묘사하는 완강하고 대결적인 바로의 모습과도 잘 부합합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시간상으로는 투트모세 3세 말기에 역사적 전환기에 걸쳐 있으나 아멘호테프 2세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애굽 왕조 연대표와 성경의 출애굽기 본문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맥락적으로 적합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BC 1400년경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 즉위 BC 1050년 이전까지로 애굽 제18왕조 전성기에서 제21왕조 초입의 신왕국 붕괴기와 겹칩니다. 제20왕조 람세스 3세는 해양 민족의 침입을 격퇴했으나 국력 소모로 내부 질서 유지에 주력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서쪽 국경에서는 리비아계 부족이 침입하여 델타 서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이후 제22 왕조를 형성하는 배경이 됩니다. 남쪽에서는 제20왕조 말기에 무역의 요충지 누비아에 대한 통제가 약화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21왕조 시기에 애굽의 정치 구조는 이중 체제로 고착됩니다. 먼저 북쪽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는 파라오가 형식적 통치자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 테베 지역에서는 아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집단이 막대한 토지, 재정, 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남부 애굽을 사실상 통치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분열 상황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둘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BC 10세기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성장하면서 애굽은 다시 이스라엘의 파트너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바로의 딸과 혼인은 국가 간 동맹이었으며 이 혼인은 21왕조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 결혼 동맹은 솔로몬 사후 급격히 붕괴됩니다. 애굽은 22왕조에 들어서면서 리비아계 군부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제21왕조 말기에 형성되었던 이중 권력 구조를 정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쇼생크 1세 시사 건국왕으로서 하애굽과 상애굽에 분사되어 있던 종교군사 세력을 조정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며 내부 안정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쇼생크 1세 시상은 레반트 원정을 다시 재개하는데 그 시점이 대체로 BC 925년경으로 남유다 왕 르호보암 통치 5년째 BC 925년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때 애굽의 시상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 시대 때는 애굽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멸망당할 때 애굽은 중재자나 후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26왕조 느고 2세는 BC 609년 무기도에서 남유다 왕 요시아를 전사시키며
잠시 레반트에서 영향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피하고 레반트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BC 586년 예루살렘에 함락된 뒤 일부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